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주면 바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마을에서 겪었던 일로 고향 마을 안에 있던 폐교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던 시절로 저희 가족이 당시 살고 있었던 고향 마을에 있었던 한 폐교된 소학교에서 겪은 일이며, 그 소학교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각종 문제가 얽혀 폐교된 곳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마을에서 함께 놀던 또래 아이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공포 스팟이었고, 어떤 한 무리의 신참이 들어오면 담력 테스트 겸 군기잡이 용도로 자주 사용됐던 곳이었으며, 어른들은 제 또래의 아이들에게 그 폐교에 대해 접근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으니 단순히 소문만 무성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일들이 덜어 벌어졌었다는 걸 방증하기도 했어서 일탈을 일삼는 무리들도 자주 이용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나름 또래들 중에선 한덩치를 하던 편이었던 터라 한 학년 위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하굣길에 찾아왔고, 저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곧장 그들만의 입단 테스트를 위한 장소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 장소가 문제의 그 폐교였습니다.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찾아왔던 한 학년 선배인 A는 저를 다른 선배들에게 소개하면서 은근히 저 혼자 폐교에 들어가길 바람을 잡고 있었죠. 솔직하게 그 당시 저를 스카우트하려던 그 무리에 속한 선배들보다도 월등했던 키와 덩치 때문이었는지 저를 탐탁찮게 보는 시선도 적잖이 있었고, 저 덩치라면 능히 혼자 폐교를 돌아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은근한 신뢰의 눈빛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려 3층 높이에 달하는 그 폐교 안으로 성큼성큼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1층을 둘러볼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별거 없이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달빛이 어느 정도 길을 밝혀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걸 보고 살짝 놀라운 감정이 듦과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하실엔 뭐가 있을까 하고 2층이 아닌 지하로 향하는 길을 택한 저는 이제는 달빛의 도움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한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어둠에 눈이 적응되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 시작하자 지하실의 몇몇 장소가 눈에 들어왔고, 그 전까지 느껴보지도 느껴본 적도 없는 형이상학적인 공포가 저를 잠식해 들어오는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그 폐교의 지하 공간은 상당히 이질적이었으며 현재까지 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이런 팻말을 달고 있는 장소가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게 맞기는 한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체반응 실험실, 해부학 실험실, 독소반응 점검실, 소각실. 제가 그 폐교의 지하실을 돌아보면서 제 눈으로 본 각각의 공간에 해당 장소를 가리키는 팻말이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초등학교 건물에 이딴 말도 안 되는, 보는 것만으로도 혐오감과 불쾌함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렀다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잡아먹힐 것 같다는 불길함이 강하게 든 저는 그 지점까지 걸어왔던 기억을 더듬어 황급히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제 귀에 그 정체를 추정하기 힘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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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나무젓가락을 부딪히는 소리, 쇠젓가락을 튕기는 소리, 라이터 불을 켜는 소리.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소리도 아닌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정체모를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당시 제가 서 있던 방향에서 정확히 10걸음 정도 왼쪽 뒤편에서 나는 소리였고, 결론적으론 독소반응 점검실로 느껴졌죠. 도대체 뭘 하는데 나는 소리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차마 뒤돌아서 그곳까지 갈 용기가 없었던 저는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정말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별을 막론하고 질러대는 지극히 고통에 찬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제 귀 양쪽을 가득 메워왔습니다. 불주사를 맞을 때의 그런 비명소리와는 그 괴를 달리하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가장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비명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비명소리들의 중간쯤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덜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렷한 한국말이 들렸었고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살려줘, 잘못했어요, 그만해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길래 그런 처절한 애원이 섞인 비명을 지르는 건지 너무 궁금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발걸음을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돌리려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강하게 잡고 끌더니 어느새 제 왼쪽 팔을 잡고 1층을 향해 내달리더라고요. 완강하게 저항해봤지만 감히 그 완력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저는 그냥 강제로 이끌려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폐교의 입구 쪽으로 빠져나와 있었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하고 고개를 올려다보니 저를 그곳까지 억지로 끌고 나온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을의 이장님이셨습니다. 이장님은 제게 미쳤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폐교에 들어간 건 어린 날의 호기심에 그런 것이니 이해하지만 누가 너한테 지하실로 내려가 보라고 시켰냐고, 도대체 어떤 빌어먹을 놈이 너한테 그런 위험한 행위를 주문한 거냐며 저희 부모님에게조차 들어본 적 없는 고성과 쌍욕을 쉴 새 없이 내뱉으시는 통에 제 아무리 또래들 중에서 한덩치를 한다고 한들 그 근본이 어린아이였다 보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계속 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의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등교한 저는 저와 폐교까지 함께 간 선배를 통해 그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폐교에 들어가고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니까 슬슬 걱정이 된 선배 몇몇이 저를 찾아 나섰는데 한참이 지나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대로 마을로 달려서 어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어른들을 모셔와서 함께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정이 넘도록 제가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이장님께선 설마 아니겠지 하며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제가 어느 한 지점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제 주위로 온 몸이 녹아내려 그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인 영가 다수가 들러붙어서 저를 잠식해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판사판으로 저를 바깥으로 끌고 나오니까 제게 들러붙었던 영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 다시금 지하실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를 할 수 있었고 아이를 살렸다는 안도감에 제게 온갖 욕을 하며 다시는 지하실로 향할 엄두를 못 내게끔 야단을 친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향을 떠나 군산에 정착을 하고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한 뒤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저는 그 다음 달쯤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그 학교의 지하실이 뭐였길래 그랬냐고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일제 때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한반도를 집단 공업화를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고향 마을에 별안간 소학교 건물을 하나 세웠다는데 그게 마리초등학교지 사실상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군용 트럭과 군인들만 연일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무슨 기지로 사용을 하나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건물을 마을의 관공서로 활용하려고 공무원들이 들락날락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발길을 끊고 방치를 하길래 왜 그러나 하고 마을 어른들과 이장님이 그 건물을 살펴보다가 지하실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 경악할 만한 것들은 당시 제가 그 폐교의 지하실에서 봤던 그 정체모를 팻말이 적혀있던 장소들과 소각장이라고 쓰여진 장소에서 발견된 소각된 어린아이들의 시신과 그 자네들이었고 괜히 손을 댔다가 어떤 화를 입게 될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고 폐교의 근처엔 절대로 어린이들의 발길이 향해선 안 된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려버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학교 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대관절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다른 시청자분들께 불쾌감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버려진 폐교 건물. 요즘은 지방도시 어느 곳을 가던 심심찮게 보이는 광경들이라 딱히 이상할 것도 없겠지만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엔 상당히 생소한 광경이었을 것이며 당연히 마을의 어린 소년들에겐 아지트로 쓰이거나 담력 체험의 장소로 활용되어질 만한 유명 스팟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건물이 지어진 의도나 용도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외려 섣불리 단정짓거나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